저당권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자, 저당권은 이제 담보 물건이라 그랬고요. 담보 물건 중에서 자,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지금 돈이 필요해서 금전 소비 대차 또는 뭐 대여금 채권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돈이 필요해서 대여금 채권을 빌리려고 했더니 담보를 제공을 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 빌려준 사람 은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채권자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당권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돈 빌려간 사람 쪽이 채무자고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걸렸으면은 이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 설정 전후를 갖다가 불문하고 첫 번째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고 더 나아가서 종된 권리까지 다 미친다 그랬습니다. 이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의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게 되면 부속물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독립성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부속물이고요. 부합물은 쩍 달라붙었다. 그래서 띄게 되면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질이나 가치가 손상이 오기 때문에 뛸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부합물은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합물은 뭐가 없다고요?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있는 건 뭐라 한다고요? 부속물이라 그래요. 부속물. 이건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물. 그 종물은 그 부동산의 가치 증진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종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뭐하냐 했더니 미친다는 겁니다. 뭐가 미친다고요? 저당권의 효력, 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까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이 저당권의 효력이 뭐 한다고요? 미친다. 그래서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미친다.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까지 다 미친다. 여기서 종된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지상권도 종된 권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도 종된 권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도 종된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지 사용권까지 다 미칩니다. 대지 사용권. 대지 사용권까지 다 종된 권리에서 미친다. 미치는 게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미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이거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걸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게 되면 배제 특약을 갖다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까지 저당을 설정 전에도 미치고
후에도 미친다는 겁니다. 전후 불문한다 그랬으니까 전이든 후든 불문하고 미친다라고 하는 거.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까지 다 미친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원칙인데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쯤 과실수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과실수치권 그 다음에 물상대위입니다. 요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는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수치권과 물상대위권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미치냐라고 했을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미쳐요. 다시 한번 과실수치권과 물상대위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고요. 저당권의 효력이 과실수치권과 물상대위에는 미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안 미치는데 언제부터 예외적으로 미친다고요? 압류의 효력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미쳐요. 예외적으로 미친다.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미쳐요. 압류. 어떻게 하면 압류가 되죠? 경매 기입 등기 하면 압류의 효력이 생겨요. 다시 한번 뭘 하면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경매 개시 등기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개시 등기.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럼 예외적으로 여기 과실수치권과 물상대위에도 예외적으로 미친다. 원칙적으로는 안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미친다. 그럼 예외적으로 미치는 것은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를 하게 되면 과실수치권과 물상대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저당권에 의해서 저당권 실행이 됐다. 저당권 실행이 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저당권이 실행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한 거라고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저당권 실행이 돼가지고 거기 저당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경매 대상물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경매 대상물에 이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매 목적물에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이게 있는데 경매 목적물에 이것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시되지 않았을 때 경락인이라는 것은 경매 들어가서 이제 1등에서 경락 받아준 사람인데 이 경락인이 표시되지 않은 부합물, 표시되지 않은 부합물과 종물과 종된 권리에다가 경락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경락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경락 받았는데 그게 지금 경매 목적물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니까 경매 목적물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다 내 거다라고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셨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해서 요 저당권에 의해서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그래서 피담보 민법 360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자, 첫 번째로서 원본에 미친다는 거예요. 원본. 원본이니까 원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본. 두 번째, 이자. 이자는 원본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약금.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이 지연배상. 지연배상을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년분만 담보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서 실행비용. 여기서 실행비용은 경매비용인데 이 실행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감정평가비용. 이 감정평가 비용이 실행비용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왜? 경매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경매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비용 당연히 실행비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경매 대상물에 대해서 일간신문에다가 쫙 공고하거든요. 어떤 거 경매할 건지 경매 목적물을 일간신문에다가 쫙 내버려요. 법원에서. 그래서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비가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하는 공고비가 있습니다. 이 공고비도 실행비용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통지비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는데 그 후순위 권리자들이 다 각종 권리자들에게 통지해야 돼요. 각종 권리자들에게 통지하는 데 있어서 그 통지되는 그 비용 이런 거 다 실행 비용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과 이자를 포함해서 실행 비용 여기까지 다 담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이 하단부에 물상대위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요. 물상대위는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가치 변형물을 남겼습니다. 물상대위.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갑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지금 저당권이 건물 소유권에 저당권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재로 멸실이 됐어요. 화재로 멸실이 돼버렸으니까 여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화재로 멸실됐으니까 소유권이 타버렸네. 소유권이 타버리면서 저당권도 타버렸네. 근데 이 건물에 화재 보험금을 들어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하면서 그래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이 목적물이 멸실훼손하면서 가치 변형물을 남겼다 이거죠. 가치 변형물. 이 가치 변형물에 해당되는 이 화재 보험금이라든가 혹은 이게 수용당했으면 수용보상금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보상금은 어떤 것만 얘기하냐면 수용재결, 재결 수용만 얘기를 해요. 재결 수용, 수용재결 요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가지고 협의 수용된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협의 수용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왔을 텐데 이것은 가치 변형물로 보지 않습니다. 협의 수용된 보상금은 이거는 뭐로 보냐면 이것은 매매대금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협의 수용된 보상금은 이것은 뭐로 간다고요? 매매대금으로 봐요. 그래서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것은 뭐가 물상대위가 안 되냐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 대위가 안 돼요. 그다음에 차임 월세에 대해서 물상 대위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차임 월세 그래서 매매 대금이나 차임과 월세 같은 것은 물상 대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 수용된 보상금 이건 매매 대금이니까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 대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중에서 수용 보상금, 재결 수용, 재결 수용된 거, 화재 보험금 이런 것이 물상 대위가 되고 물상 대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받아가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화재 보험금, 수용 보상금을 받아가기 전에 이 저당권자가 뭘 해야 된다고요?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 받아가기 전에 화재 보험금, 수용 보상금을 받아가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압류는 꼭 요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저당권자가 화재 보험금, 수용 보상금을 압류하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는 건 아니고 3자가 압류해도 압류효력은 있습니다. 누가 압류했다고요? 3자. 제 3자가 압류했어요. 3자가 압류해놔도 압류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3자가 압류하면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면 됩니다. 나눠 먹자. 그래서 숟가락을 밥상에 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 건물이 국세 지방세가 밀려 있어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압류를 먼저 해버렸다. 왜? 수용보상 화재보증보험금이 있으니까 먼저 압류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뭐 전기 같은 거 안 내갖고 한전에서 압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류를 해놓게 되면 바로 저당권자도 같이 숟가락 올려서 나도 돈 받을 거 있다라고 같이 숟가락을 얹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가 가치변경물을 위해 옮겨붙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시 합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입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 취득자입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 취득자가 있습니다. 이 권리 취득자를 우리가 싸잡아서 제3 취득자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제3 취득자. 제3 취득자가 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권리 취득자가 되겠는데, 자, 여기가 되는 것이 소유자. 그러니까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고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온 사람입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매수인이 되겠죠.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자라든가 그 다음에 임차권자라든가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3 취득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제3 취득자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다 말소가 되나요? 자, 다시 합니다. 이 제3 취득자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전부 다 말소가 됩니까? 왜 말소가 되냐면 저당권 설정 뭐라고 되세요? 이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 뭐가 된다고요? 후순위. 후순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말소가 됩니다. 저당권 뒤에 있기 때문에 다 말소가 된다. 경매로 넘어가면 다 말소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3 취득자들은 이 채권 변제기 이 도래 후 채무자 저기 갑이라고 써놓은 사람이 저기 채무자라고 써놨는데 저 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더라, 변제를 못하더라, 뭐 무자력으로 인해서 변제를 못하겠지만 변제를 못하게 되면
대의 변제,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의 변제. 대의 변제 안 하면 계속 경매가 진행돼서 넘어가서 결국 말소가 될 테니까 대의 변제를 하고 그럼 피담보채권이 말소됐으니까 대의 변제를 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의 변제를 했으니까 그 변제한 것만큼 내놔라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나요? 대신 변제했으니까 그래서 채무자 저기 써져 있는 채무자 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경우는 제3취득자 중에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총대를 안 맸습니다. 아무도 총대를 안 매가지고 경매가 진행돼 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제3취득자들이 자기들이 현장 가서 경매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 제3취득자 본인들이 직접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 자신들이 직접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뭣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3취득자들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제3취득자들이 뭘 할 수 있다고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3취득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지금 현재 매수인이 깔고 앉아 있는 거 지상권자 전세가 임차권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들어간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청구할 거예요? 채무자입니까? 법원입니까? 법원에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법원에다가 달라 비용 달라 그럼 이거 비용 달라고 청구하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하는데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합니다.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제3취득자에게 비용 상환을 우선 변제를 해준다.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했고요. 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자, 거기 11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1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11번. 저당권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후 동그라미입니다. 후 저당 목적물이 부합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랬으니까 부합물에 미치는 거 맞고요. 후라도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용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특약으로 배제,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거를 등기rom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도록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합물 종물임에도 경매 대상 목록에 넣지 않거나 경락 대상에서 제외 빠진 경우에 경락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써놨습니다만 경매 목적물에서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가 표시되지 않았다. 누락됐습니다.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3번 틀렸네요. 4번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후에 동그라미 저당권 후에 설정된 부합된 물건뿐만 아니라 이거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된 부합물 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전에 설정된 부합물 물건에도 효력이 미치나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여기 과실은 종류가 세 가지죠. 어떻게 세 가지예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세 개를 과실수식권인데 원칙적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언제라야 과실수식권 미친다고요? 여기 써놨잖아요. 언제 미친다고 예외적으로.
언제 어떤 경우에 미친다고요? 압류를 해야만 미친다고요. 예외적으로 압류. 그래서 압류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와야만 그 과실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이 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점포가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물에 지금 저당권이 이렇게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 A, B, C 다 임차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임차인이니까 차임 월세를 내야 되겠죠. 차임 월세를 내야 됩니다. 이 차임과 월세는 임대인한테 내겠죠. 다시 합니다. 차임 월세 누구한테 낸다고요? 임대인. 이 A, B, C가 다 임차인이니까 임대인한테 차임 월세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 건물이 저당권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압류가 들어왔어요. 저당권에 의해서 여기가 뭐가 들어왔다고요? 압류.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차임과 월세는 이제 임대인한테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야 된다고 이제 저당권자한테 내야 된다고. 누구한테 내야 된다고요? 저당권자.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자 은행인데 저당권자에게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압류를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월세 차임을 받아간다. 그때부터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수거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여기 월세와 차임과 월세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법정과실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임과 월세는 어디로 간다고요? 법정과실에 법정과실. 그럼 천연과실은 뭐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린 거, 배나무에 배가 달린 거, 소가 송아지 난 거, 이런 것들은 천연과실이에요. 근데 월세 차임은 법정과실인데 거기도 지금 과실수거는 종류가 세 가지란 말이에요. 천연과실, 그다음에 법정과실, 그다음에 사용이익. 그래서 남한테 월세 놓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쓴 거. 거기까지 다 미친다. 언제부터 미친다고요? 경매 기입 등기하면 미친다고요. 원칙적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4번에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천연과실은 과실수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미쳐요. 그럼 예외적으로는 미치는 거예요. 압류, 경매 기입 등기가 있어야만 미친다 이런 거예요. 자, 5번에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증축된 것이다. 잠깐만.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한 부분은 부합물입니까? 다시 한번. 증축된 부분은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부합물이에요. 자,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된 후에 비로소 증축된 부분이 그것이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경매 목적물에 감정평가가 되지 않더라도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경매 목적물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된 부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락인은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원래 이 저당권의 문제를 세 문제 배정했는데 오늘 이 프린트물이 지금 11문제 넣고 나니까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두 문제는 다음 주에 풀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두 문제는 다음 주에 풀고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 할 겁니다. 근저당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계약법 총론으로 가서 동시양변권 그다음에 청약과 승낙 이쪽을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